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 굴로 내려가다. 둑에서 언니 곁에 할 일 없이 앉아있던 앨리스는 무척 지루해지던 참이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견눈질 해보았으나 그림도 대화도 없어서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왜 읽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빨간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를 스쳐 뛰어갔다.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겠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끼가 정말로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가자 앨리스는 벌떡 일어섰다.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은 토끼도 그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불타오른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들판을 내달렸고 운 좋게도 토끼가 생 울타리 아래에 난 커다란 토끼굴로 얼른 들어가는 모습을 때마침 보게 되었다. 앨리스는 대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올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토끼를 쫓아 호련히 토끼굴로 내려갔다. 토끼굴은 얼마간 터널처럼 곧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밑으로 푹 꺼졌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앨리스는 멈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정말 깊거나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맨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향해 떨어지는지 알아내려 애썼으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우물 벽을 살펴보니 찬장과 책꽂이가 가득했다. 못에 걸린 지도와 그림도 여기저기에 보였다.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찬장에서 단지를 하나 꺼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단지는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죽일까봐 겁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 지나친 찬장에 겨우 집어넣었다. 휴, 이 정도로 깊이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집에 돌아가면 다들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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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았다. 지금쯤이면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걸까? 지구 중심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게 틀림없어. 어디 보자. 6,000km쯤 되겠군.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종류의 지식을 몇 가지 배웠다. 그나저나 위도나 경도는 어디쯤인지 궁금하네.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몰랐다. 지구를 완전히 뚫고 나갈지도 몰라. 머리로 바닥을 딛고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틈으로 나가면 정말 웃기겠다. 그 사람들에게 나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는 날 무식한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안 돼.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오늘 밤에 다이너가 날 무척 보고 싶어 할 게 틀림없어. 다이너는 고양이다. 아, 귀여운 다이너. 너와 함께 이곳으로 떨어졌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중이라 쥐는 없겠지만 박쥐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박쥐는 쥐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도 먹던가? 이 대목에서 앨리스는 잠이 오기 시작했고 잠꼬대를 하듯이 계속 중얼거렸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고양이가 박쥐를 먹어?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그때 갑자기 쿵! 탁! 소리가 나며 그렇게 바닥에 닿았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이내 벌떡 일어섰다.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온통 깜깜할 뿐이었다. 앞에 길이 길게 나 있고 그 길을 서둘러 가는 흰 토끼가 보였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날아 쫓아갔고 모퉁이를 돌면서 토끼가 하는 말을 때마침 들었다. 아,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었어. 앨리스는 토끼를 바짝 쫓아 모퉁이를 돌았지만 토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의 눈에 띈 것은 낮은 천장에 등불이 줄줄이 달린 긴 복도였다. 복도 여기저기에 문이 많았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다리가 셋 달린 작은 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전체가 유리로 만든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밖에 없었고 앨리스는 그 열쇠가 복도에 난 문 여러 개 중 하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자물쇠가 너무 커서인지 열쇠가 너무 작아서인지는 몰라도 황금 열쇠가 만든 문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복도를 둘러보니 전에 미처 보지 못한 커튼이 드리워진 게 보였고 커튼 뒤에는 높이가 40cm쯤 되어 보이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의 자물쇠에 황금 열쇠를 끼우자 아주 기쁘게도 꼭 맞았다. 앨리스가 문을 열자 쥐구멍만한 작은 통로가 이어졌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통로를 들여다보니 그 끝에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앨리스는 컴컴한 통로를 지나 화사한 꽃이 가득한 화단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문에 머리조차 끼워 넣을 수 없었다. 머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람?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다시피 이상한 일이 하도 많이 생겨서 앨리스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탁자 위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다. 나를 마셔요 라고 멋있게 인쇄된 종이 라벨이 감겨 있었다. 먼저 살펴보고 독약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독약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앨리스는 과감하게 마셔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어느새 병에 든 것을 다 마셔버렸다. 느낌이 정말 이상해. 망원경처럼 접히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제 앨리스는 키가 25cm 정도였고 작은 문을 지나 아름다운 정원에 가기에 알맞은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표정이 밝아졌다. 잠시 후 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앨리스는 당장 정원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불쌍한 앨리스. 문 앞에 도착해서야 작은 황금 열쇠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러 탁자로 돌아갔지만 열쇠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리를 통해 열쇠가 또렷하게 보여서 탁자 다리 하나를 타고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몇 번을 시도하다 지친 가여운 꼬마 앨리스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해. 이렇게 울어봤자 소용없어. 앨리스는 두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역할을 하는 것도 소용없어. 존중받는 한 사람 노릇하기도 벅차. 잠시 후 앨리스의 시선이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에 머물렀다. 상자를 열자 아주 작은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멋지게 쓰여 있었다. 이거 먹어야겠다. 이걸 먹고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거야. 혹시 더 작아지면 문 아래 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어느 쪽이든 정원엔 갈 수 있을 테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느 쪽이지? 어느 쪽?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다시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눈물 웅덩이. 이제 내 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처럼 펼쳐지고 있어. 잘 가렴 내 발들아. 불쌍한 내 발들아. 앞으로는 누가 너희를 위해 신발과 스타킹을 신겨줄까? 난 분명 할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최대한 알아서 해야 해. 그래도 발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걷지 않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앨리스는 복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3m 가까이 되었다.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재빨리 집어들고 정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황급히 갔다.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옆으로 누워서 한쪽 눈을 문에 대고 정원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문으로 들어가 통로를 지나가기는 아까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처럼 큰 애가 이렇게 계속 울긴 하고 말이야. 당장 뚝 붙여. 그치라니까. 하지만 앨리스는 계속 울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바람에 주위의 복도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깊이 10cm 정도의 큰 웅덩이가 생겼다. 잠시 후에 앨리스는 멀리에서 타닥타닥 하는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멋있게 차려입은 흰 토끼가 걸어오고 있었다. 토끼는 한 손에는 흰 염소가죽 장갑 한 쌍을, 다른 한 손에는 큰 부채를 들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아주 급히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공작 부인을 어쩌지? 이런 계속 기다리게 하면 몹시 화를 낼 텐데.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토끼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해 힘차게 어둠 속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었고 복도가 아주 더웠기 때문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어쩜 이럴 수가. 오늘은 어찌나 이상한 일만 생기는지. 밤사이에 내가 달라진 걸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제와 똑같았나? 하지만 내가 어제와 같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이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네. 앨리스는 알고 지내는 또래 아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들 중 누구로 변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에이더가 된 건 아니야. 에이더는 긴 곱슬머리인데 내 머리는 전혀 곱슬곱슬하지 않으니까. 메이브릴리도 없어. 난 온갖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애는 아는 게 거의 없어.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나는 나야.
그리고 이런 너무 헷갈리잖아. 내가 전에 알던 걸 지금도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이래가지고는 20까지 절대 못 갈 텐데. 그래, 지리로 넘어가야겠다. 런던은 파리의 수도이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이고 로마는 아니야 이건 다 틀렸어. 확실해 내가 메이블로 변한 게 틀림없어. 배울 건 또 얼마나 많을까. 아니야, 결심했어. 내가 메이블이 된 거라면 여기 그냥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꼬마야 다시 올라오렴 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난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그것부터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된 게 마음에 들면 올라갈게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제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할 텐데.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려다 보았는데 놀랍게도 지금껏 말하는 동안 토끼에 작고 하얀 염소가죽 장갑 한 짝을 끼고 있었다. 어떻게 장갑을 낄 수 있었지? 다시 작아진 게 틀림없어. 앨리스는 몸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일어나서 탁자로 갔다. 짐작해보니 키가 60cm쯤 되는 것 같았는데 빠른 속도로 계속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들고 있던 부채 때문에 작아진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는 서둘러 부채를 내려놓아 완전히 사라지는 걸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 이제 정원으로 가는 거야. 앨리스는 작은 문을 향해 힘껏 달렸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작은 문은 잠겨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아까처럼 탁자 위에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최악이야. 이렇게 작아진 건 처음이라고. 처음. 정말이지.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발이 미끄러진 앨리스는 홀연 풍덩 소리를 내며 짠물에 턱까지 빠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앨리스는 자신이 3m 가까이 커졌을 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많이 울지 말걸.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게 생기다니. 분명 이상한 일이겠지. 그런데 오늘은 전부 다 이상해.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다 코끼리나 하마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떠올리자 그것이 자기처럼 미끄러진 생쥐라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다. 오, 생쥐야.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니? 난 여기서 수영하는데 지쳤어. 생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쳐다보았는데 작은 눈 하나를 찡긋하여 윙크하는 것 같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영어를 모르나 보다. Où est ma chatte?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프랑스어 교과서에 실린 첫 문장이었다. 생쥐는 벼랑간 물 밖으로 펄쩍 뛰어올랐고 무서워서 온몸을 떠는 것 같았다. 용서해줘.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했어. 고양이 싫어. 네가 나라면 고양이가 좋겠어? 아마 싫겠지. 화내지 마. 그래도 난 너에게 우리 고양이 다이노를 보여주고 싶은걸. 다이노를 보기만 해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주 귀엽고 얌전하거든. 쓰다듬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쥐도 정말 잘 잡아. 미안해. 이번에 생쥐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네가 싫다면 우리 다이노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 우리라니? 우리 종족은 고양이 줄곧 싫어했어. 그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 정말 안 그럴게. 그럼 혹시 강아지는 좋아해? 생쥐가 대답하지 않자 앨리스는 열심히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눈이 반짝이는 자그마한 테리어야. 곱슬곱슬한 갈색 털이 길게 나 있어. 게다가 물건을 던지면 물어오고 앞발을 들고 서서 밥을 달라고 조르기도 해. 아저씨에게 들었는데 쥐도 몽땅 다 잡고 이런... 내가 또 생쥐를 화나게 했나 봐. 생쥐는 힘껏 헤엄쳐 앨리스에게 달아났고 그 바람에 웅덩이가 거세게 일렁거렸다. 생쥐야, 제발 다시 돌아오렴. 네가 싫으면 고양이나 강아지 얘기는 하지 않을게. 이 말을 들은 생쥐는 몸을 돌려 천천히 앨리스를 향해 헤엄쳐 왔다. 웅덩이에서 나간 다음 내 사연을 말해줄게. 그럼 내가 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거야. 여러 새와 동물이 빠져서 웅덩이가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서 나가야 했다. 오리, 도도새, 진홍, 잉꼬, 꼬마 독수리를 비롯해서 신기한 동물들이 몇몇 있었다. 앨리스가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나머지 동물들이 따라 헤엄쳐 물가로 향했다. 코코스 경주와 긴 이야기. 두개 모인 무리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새들은 깃털이 질질 끌렸고 동물들은 털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모두 물을 뚝뚝 흘리며 뿌르퉁하고 불쾌한 상태였다. 당연히 첫 번째 논의 사항은 어떻게 몸을 말릴 것인가였다. 다들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몇 분이 지나자 앨리스는 어느새 이들과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 중 그나마 권위 있어 보이는 생쥐가 외쳤다. 모두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곧 털이 마르도록 드라이하게 해줄게. 그러자 즉시 큰 원 모양으로 모두 앉았고 가운데는 생쥐가 섰다. 모두 준비됐겠지? 이건 내가 아는 이야기 중 가장 드라이한 이야기야. 제발 모두 조용히 해봐! 정보광 윌리엄은 교황의 지원 속에서 지도자를 원하던 영국인들을 쉽게 굴복시켰다. 당시 그들은 왕위 찬탈과 정복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에드윈과 모르카는 머시아 왕국과 노선브리아 왕국의 백작인데 진홍 인꼬가 부르르 떨며 외쳤다. 뭐라고? 네가 그랬어? 아니야. 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속하도록 하지. 머시아 왕국과 노선브리아 왕국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는 정보광 윌리엄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애국심 강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뭘 얻었다고? 오리가 물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것이 뭘 뜻하는지는 당연히 알 테지. 난 주로 개구리나 벌레를 얻거든. 문제는 대주교가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야. 에드거 황태자와 함께 정보광 윌리엄을 만나 그에게 왕위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초창기 윌리엄의 통치는 온건했지만 그가 다스리는 노르만인의 오만함이 이제 좀 어때? 생쥐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직도 축축해. 네 드라이한 이야기가 몸을 말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즉시 휴회를 요구합니다. 도도새가 일어서며 근엄하게 말했다. 알아듣게 말해. 네 장황한 말은 반도 못 알아듣겠어. 꼬마 독수리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몸을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코스 경주야. 코코스 경주가 뭐야? 앨리스가 물었다. 그건 직접 해봐야 가장 잘 알 수 있어. 먼저 도도새는 원 비슷한 모양으로 경주 코스를 그렸다. 그런 다음 모두 그 코스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섰다.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구호도 없이 각자 뛰고 싶을 때 뛰기 시작해서 그만 뛰고 싶을 때 멈추었기 때문에 경주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30분쯤 달리고 나서 털이 제법 마르자 도도새가 갑자기 경기 끝! 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모두 도도새를 둘러싸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런데 누가 우승한 거야? 모두 우승한 거야. 그러니 다들 상을 받아야 해. 하지만 누가 상을 주는데? 누구긴 당연히 져야지. 그러자 다들 즉시 앨리스를 둘러싸고 서서 제각각 외쳤다. 상 줘! 상 줘! 상! 앨리스는 어찌할 줄 몰라 절망한 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 상자를 하나 꺼냈고 모여든 동물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사탕은 정확히 한 개씩 돌아갔다. 하지만 이 아이도 상을 받아야 하는데 생쥐가 말했다. 당연하지. 주머니에 또 뭐가 있어? 골무밖에 없는데? 그걸 줘봐. 잠시 후 동물들은 다시 한번 앨리스를 둘러싸고 섰고 도도새는 근엄하게 골무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격조 높은 골무를 받아주길 간청합니다. 도도새가 짧은 연설을 마치자 모두 환호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너무 진지해 보여서 감히 웃음을 터뜨릴 수 없었다. 달리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꾸벅 인사하고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골무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사탕을 먹었다. 모두 다시 원형으로 둘러앉아 생쥐에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다. 네 사연을 말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고로 시작하는 거랑 강로 시작하는 걸 왜 싫어하는지 말이야. 내 테일. 이야기는 길고 슬퍼. 네 테일 꼬리는 길고 말고. 그런데 슬프다니? 앨리스가 계속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생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앨리스에게는 생쥐가 하는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다.
강아지 퓨리는 집에서 생쥐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 우리 둘 다 법정에 가자. 나는 널 고소할 거야. 자, 거부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다. 우린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해. 오늘 아침에 난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자 생쥐는 망나니 같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배심원도 판사도 없는 그런 재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판사도 배심원도 내가 하면 되지. 교활하고 늙은 개 퓨리가 말했어. 내가 소송을 전부 다 맡아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할 거야. 너 내 얘기 안 듣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안해. 꼬리가 5번 휘어졌던가? 아니거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 모욕하다니. 생쥐는 일어나서 걸음을 옮겼다.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 마저 해줘. 하지만 생쥐는 짜증난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그냥 가버리다니 유감이군. 생쥐의 모습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진홍잉꼬가 탄식했다. 다이너가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너라면 생쥐를 다시 데려왔을 텐데. 그런데 다이너가 누구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다이너는 우리 집 고양이야. 생쥐를 얼마나 잘 잡는지 넌 모를 거야. 다이너가 새를 쫓는 걸 봤어야 하는데 작은 새를 보자마자 집어삼켜버리지. 이 말은 모여있던 동물들 사이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새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달아났다. 난 집에 가야겠어. 밤 공기를 마시면 목이 아파서. 얘들아 가자. 모두 잘 시간이야. 동물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고 모두 떠나버렸고 앨리스는 곧 혼자 남았다. 다이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지하에서는 아무도 다이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세계 최고의 고양이인데. 불쌍한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멀리에서 타닥타닥 발소리가 또 들렸다. 그러자 앨리스는 생쥐가 마음을 바꿔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은근히 바라며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았다. 토끼가 꼬마 비를 보내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흰 토끼였다. 뭔가를 잃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공작 부인을 어쩌지? 내 소중한 발, 내 털과 수염. 공작 부인이 날 사형에 처할 거야. 내가 그걸 어디에 떨어뜨렸지? 그 순간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흰 염소가죽 장갑 한 쌍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착하게도 그것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웅덩이에서 헤엄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유리 탁자가 놓여있고 작은 문이 나있던 널찍한 복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곧 토끼는 주변을 살피는 앨리스를 발견하고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이런 메리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지 못할까? 어서! 앨리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가 실수했다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뛰어갔다. 날 하녀로 착각했나 봐. 하지만 부채와 장갑을 갖다 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혼잣말하는 사이에 작고 말끔한 집에 도착했다. 대문에 붙어있는 번쩍이는 동판에는 흰 토끼네라고 새겨져 있었다. 앨리스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토끼 심부름을 하다니. 다음엔 다이너의 심부름을 할지도 몰라. 앨리스는 어느새 잘 정돈된 작은 방에 들어섰다. 창가에는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부채 1개와 작고 하얀 염소가죽 장갑 3쌍이 놓여 있었다. 앨리스가 부채와 장갑 1쌍을 집어들고 방을 나서려는 찰나 거울 옆에 놓인 작은 병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나를 마셔요 같은 라벨이 없었는데도 앨리스는 코르크 마개를 뽑고 병을 입에 갖다 댔다.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게 틀림없어. 내가 뭔가를 먹거나 마시면 매번 그랬으니까. 내 몸이 다시 커지면 좋겠어. 이렇게 작은 몸으로 지내는 건 이제 진절머리가 나. 실제로 앨리스의 몸이 커졌고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빨랐다. 병에 든 것을 반도 마시기 전에 머리가 천장에 닿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몸을 굽혀야 했다.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지금 상태로도 저 문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잠시 후에는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서 한쪽 팔꿈치를 문에 대고 한쪽 팔로는 머리를 감싼 채 비스듬히 누웠다. 그래도 몸이 계속 커지자 앨리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쪽 팔을 창밖으로 내밀고 한쪽 발을 굴뚝에 밀어넣고 중얼거렸다. 이제 뭐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행히 작은 병이 부린 마법이 효력을 다했는지 앨리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가 매우 불편했고 방에서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기에 당연하게도 앨리스는 슬픔에 빠졌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즐거웠어.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생쥐나 토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잖아. 토끼굴로 괜히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래도 이건 참 신기한 일이야.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동화책을 읽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다니. 내가 겪은 일을 책으로 써야 해. 내가 커서 써야겠다. 하지만 이미 난 큰걸. 그러면 난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지 않는 걸까? 이건 위로가 되네. 노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럼 항상 뭔가를 배워야 하잖아. 그거 싫은데. 앨리스, 이 바보야! 여기서 어떻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네가 있을 공간도 부족하고 교과서 한 권 놓을 자리도 없는데. 앨리스는 이렇게 한쪽 편을 들었다가 다른 쪽 편을 들어가며 대화하듯이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잠시 후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메리앤! 당장 내 장갑을 가져와! 곧이어 타닥타닥 계단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제 몸이 토끼보다 1000배 정도는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집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다. 곧 토끼는 방문 앞에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쪽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인데 앨리스가 팔꿈치로 문을 세게 누르고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창문 바로 아래에서 토끼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갑자기 펴서 허공을 잡아챘다. 앨리스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작은 비명과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으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패트! 패트!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캐고 있습니다. 날이 사과를 캔다고? 여기야. 와서 날 여기서 꺼내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또 들렸다. 말해봐, 패트. 창문에 있는 저게 뭐지? 저건 분명 팔입니다. 나으리. 팔. 저렇게 큰 팔 본 적 있어? 창문이 꽉 찼잖아. 네, 그러네요, 나리. 그렇기는 해도 저건 팔인걸요. 어쨌든 팔이 저 방에 볼 일이 없을 테니 가서 치워버려. 이 말을 끝으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앨리스에게는 이따금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럼요, 저도 싫습니다, 나리. 정말 싫습니다. 내 말대로 해, 이 겁쟁아. 결국 앨리스는 다시 손을 펴서 허공을 잡아챘다. 이번엔 둘의 비명이 들렸고 유리 깨지는 소리도 더 요란했다. 저 둘이 다음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 날 창밖으로 끌어낼 생각이라면 제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난 여기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앨리스는 계속 기다렸다. 마침내 덜컹덜컹 수레 끌고 오는 소리와 여러 목소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다리는 어디 있지? 난 하나만 가져왔는데. 빌에게 하나 더 있어. 빌! 사다리 가져와! 여기 모퉁이에 놓아둬. 아니 먼저 2개를 묶어야지. 아직 반도 못 올라갔잖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빌! 여기야! 이 밧줄 좀 잡아. 지붕이 버틸까? 떨어진다! 밑에 머리 조심! 와장창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누가 그랬어? 빌이겠지. 누구 굴뚝으로 내려갈 사람. 난 안 돼. 네가 가. 아니, 나도 안 할 거야. 빌이 가야겠네. 빌! 나리께서 너보고 굴뚝으로 내려가라 하셨어. 빌이 굴뚝으로 내려오는 건가?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전부 다 빌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나라면 뭘 어떻게 해준대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 벽난로는 분명 좁지만 발로 살짝 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앨리스는 발을 최대한 뻗어서 굴뚝 아래쪽에 댄 다음 무슨 동물인지는 몰라도 작은 동물이 굴뚝을 긁으며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위쪽 가까이서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빌이 오나 보다. 앨리스는 굴뚝 아래를 발로 세게 찬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 맨 처음 들린 소리는 다들 입을 모아 저기 빌이 날아가. 그 다음으로 토끼 목소리만 들렸다. 잡아! 거기 울타리 옆에 있는 너희들!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잠시 후 혼란스럽게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잡아! 이제 브랜디 먹여. 그거 숨 막히게 하지 말고. 이봐 좀 괜찮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전부 다 말해봐! 마지막으로 힘없이 끽끽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겠어. 더 안 마셔도 돼. 내가 불꽃놀이 폭죽처럼 치솟았다는 것밖에 모르겠어. 정말 그랬지. 저 집을 불태워야겠다. 그랬다가는 너희에게 다이너를 풀어놓을 거야. 순식간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자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저들이 뭘 할지 궁금하네. 1, 2분 지났을까 토끼 일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토끼 목소리가 들렸다. 우선 손수레를 한 대 가득 채우면 급한 대로 괜찮을 거야. 뭘 채운다는 거지? 앨리스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창문을 향해 조약돌이 비오듯이 쏟아져 덜컹덜컹 소리가 났고 그중 일부는 앨리스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걸 멈춰야겠어.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자 다시 한번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조약돌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케이크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분명 내 몸의 크기가 달라질 거야. 지금보다 더 커질 수는 없으니 작아지겠지?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하나 삼켰고 이내 몸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자 기뻤다. 문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자 앨리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밖에서 기다리던 작은 동물들 무리와 마주쳤다. 불쌍한 꼬마 도마뱀 빌은 가운데서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기니피그는 병에 든 무언가를 빌에게 먹이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모두 앨리스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앨리스는 힘껏 달아났고 곧 울창한 숲에 안전하게 숨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원래 크기로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이게 가장 좋은 계획 같아. 어디 보자. 어떻게 해야지? 앨리스는 주위의 꽃과 풀잎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먹거나 마시기에 적당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키가 앨리스와 비슷한 큰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버섯 아래의 양쪽 면과 뒤를 살펴보고 있자니 위에도 뭐가 있는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는 까치발을 하고 버섯 가장자리 넘어 위를 엿보았고 꼭대기에 앉아있는 커다랗고 파란 애벌레와 곧바로 눈이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짱을 끼고 긴 물 담뱃대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물론이고 그 무엇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애벌레의 충고.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애벌레가 물 담뱃대를 입에서 빼더니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말을 걸었다. 넌 누구네?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첫 마디는 아니었다. 지금으로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 뒤로 몇 번이나 변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네가 누구인지 설명해봐. 선생님, 안타깝게도 제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아니라서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우선 저부터도 이해할 수 없어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기가 달라지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거 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언젠가 번데기로 변해야 할 테죠. 그 다음에는 나비로 변할 테고요. 그럼 분명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전혀. 선생님의 느낌은 저와 다를 수도 있겠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라면 그때 느낌이 정말 이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넌 누구야? 이 말 때문에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앨리스는 애벌레가 너무 짧게 말해서 약간 짜증이 났다. 선생님이 누구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와. 앨리스는 적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고 애벌레의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돌아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분명 기대해도 좋을 듯한 말이어서 앨리스는 뒤돌아서 걸어갔다. 성질 좀 죽여. 고작 그 말이세요? 그건 아니야. 앨리스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애벌레는 얼마간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으나 마침내 팔짱을 풀더니 물 담뱃대를 다시 입에서 빼고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10분마다 몸의 크기가 달라져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싶은데 크기를 까다롭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크기가 너무 자주 달라지는 게 싫은 것뿐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많이 들은 적이 난생 처음이라 슬슬 화가 났다. 지금은 만족해. 괜찮다면 조금 더 커지면 좋겠어요. 키가 8cm인 건 너무 끔찍해요. 딱 좋은 키인데! 애벌레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며 몸을 꼿꼿하게 세웠다. 애벌레의 키는 정확히 8cm였다. 하지만 전 이 키가 어색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애벌레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거야? 얼마 후에는 익숙해질 거야. 애벌레는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물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1, 2분 지나자 애벌레는 물 담뱃대를 빼고 한두 번 하품을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더니 버섯에서 내려와 풀밭으로 기어가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한쪽을 먹으면 키가 커지고 다른 한쪽을 먹으면 키가 작아져. 버섯 말이야. 그리고 애벌레는 홀연 사라졌다.